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세계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이면엔 감독에게 매일 왕가숙녀라며 성희롱 당해야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어. 그녀는 바로 영원한 줄리엣 올리비아 하세야. 촬영 당시 고작 16살에 불과했던 그녀는 감독에게 나체로 촬영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고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등 그 시절 만인의 이상형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기만 한데 예쁘다는 말로는 표현이 어려울 만큼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영원한 줄리엣 올리비아 하세에 대해 얘기해줄게.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올리비아 하세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힘들게 완성했어. 구독과 좋아요로 언니한테 힘을 보태주면 앞으로 더 힘내서 영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20세기 최고의 미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올리비아 하세는 1951년 4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계 아르헨티나인 아빠와 영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특이하게도 출생명이 올리비아 오스나였어. 올리비아 하세는 국제 무대,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경력을 시작할 당시 아무래도 아르헨티나식 성인 오스나는 발음이나 인지도 면에서 불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인 엄마의 성으로 선택했다고 해. 근데 그거 알아?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올리비아 하세는 일본식 발음이라고 하더라고. 원래는 올리비아 허씨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딘가 많이 낯설지? 그녀의 인생엔 아빠가 부재한 삶이었는데 2살 때 부모님 이혼으로 아빠가 가정을 떠났기 때문이야. 홀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엄마는 자신의 고향인 런던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때문에 올리비아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내게 돼. 어린 시절에 그녀는 학교 연극에서 처음 연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연기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어. 엄마는 이런 올리비아의 예술적인 감각과 잠재력을 진작 알아차렸고 엄마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식 연기 교육을 받기 위해 런던의 이탈리아 콘티 연기학교에 등록하게 되지. 이 학교는 당시 최고의 연기 학교 중 하나로 많은 유명 배우들을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한데 이 학교 출신 중 우리가 알만한 배우는 줄리 앤드루스와 콜린 퍼스가 있어. 이 학교 입학은 그녀가 줄리엣이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고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했는데 그녀의 엄청난 인기는 많은 아르헨티나인이었던 점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까지 나서서 그녀의 친할머니와 만나 포옹하는 장면을 찍어 생방송으로 내보냈던 일로도 확인할 수 있어.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연기를 시작한 그녀는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독특한 외모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1964년 TV 영화 더 크런치로 데뷔하게 돼. 그 후 영국 더 프라임 오브 미스 진 브로디에서 똑똑하고 매력적인 중요 캐릭터 제니 역을 맡게 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획할 당시 감독 프랑코 제피렐리는 셰익스피어의 고전 작품을 기존에 제작된 영화와는 달리 실제 나이에 맞는 배우들을 통해 이야기에 더 큰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주연 배우들이 실제로 꼭 10대여야 한다고 했어. 이 소식을 듣고 당시 줄리엣 역을 위해 약 800명의 배우가 오디션을 받고 올리비아는 그 800명의 줄리엣 후보 중 하나였던 거지. 그 많은 후보 중에 그녀가 캐스팅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지? 감독은 올리비아를 처음 봤을 때 약간 뚱뚱하고 서툴러 보였으며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을 보여서 오디션 당시에 감독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지는 못했는데 몇 달 후 다시 만난 그녀는 체중을 감량하는 열정을 보여주었고 외모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복잡하고 강렬한 내면과 분위기를 모두 갖춘 그야말로 그가 생각한 줄리엣 그 자체였다고 감독의 자서전에서 회고하기도 했어. 영화가 촬영될 당시 올리비아는 16살이었고 이듬해 1968년 영화는 개봉 후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그녀를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주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올리비아 하세를 만나려고 일부러 영국까지 찾아오기도 했다더라고. 그렇게 예쁜 그녀를 가장 가까이에서 봐온 상대 배우 로미오한테 그녀의 매력 어필이 됐을까 궁금하지? 훗날 올리비아는 두 사람이 실제 사귀었다고 인정했는데 역시 이런 게 제일 꿀잼 포인트지. 당시 두 사람은 촬영 중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올리비아는 이 시절의 두 사람을 짧고 풋풋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 영화 개봉 후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연인 관계를 이어가진 않았지만 평생 친구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 로미오와 줄리엣이 희극 작품이라는 건데 셰익스피어 하면 4대 비극이 유명하잖아. 나는 당연히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적 결말이라 당연히 비극인 줄 알았거든? 근데 고전 연극에서 비극은 운명에 의해 인생이 붕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비극
비극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고. 그래서 희극과 비극을 구분하려면 운명과 우연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악연의 두 집안이라는 우연과 의도적으로 꾸민 일에 일이 꼬여 주인공이 죽게 되는 우연히 겹쳐 만들어낸 그저 비극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만든 희극 작품이라고 해. 운명과 우연은 한 끗 차이인데 말이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올리비아는 줄리엣의 순수함과 강렬함을 완벽히 표현해냈고, 이듬해인 1969년에는 골든글로브 여자 신인상과 이탈리아의 아카데미상인 다비드 디 도나텔로 황금 접시상을 거머쥐기도 하면서 지금까지도 고전적인 줄리엣의 상징이 되었어. 하지만 이러한 명성이 무색할 만큼 그에 따른 대가가 만만치 않았어. 어린 나이에 그녀가 감당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여배우로서 추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요즘 촬영 현장은 인권에 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당시엔 올리비아 하세가 미성년자임에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이었어. 촬영 당시 고작 16살인 그녀는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에게 매일 왕가승려라며 성희롱을 당해야 했어. 1960년대 서양에선 10대의 나체 연기가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10대였던 두 남녀 주인공들은 배드씬을 촬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살색 옷을 입고 촬영한다고 했지만 실제 촬영장에서 나체로 촬영할 것을 강요받은 것도 모자라서 나체가 노출된 장면이 그대로 상영될 일은 없을 거라 배우들을 안심시켰지만, 영화에선 배우들의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채 상영됐다고 해.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건데 당시 올리비아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말도 못했겠지. 제작자는 올리비아에게 다이어트 약을 먹이려 했는데 다행히 약을 발견한 엄마가 변기에 다 쏟아부었던 적이 있었대. 1969년에 올리비아 하세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려고 LA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거주했던 집이 불과 5주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었던 거야. 그 집은 원래 미국에 잘 나가는 여배우 샤론 테이트가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샤론 테이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올리비아 하세는 샤론 테이트를 소개받았고, 할리우드가 초반인 올리비아는 그녀와 친해질 겸 연락을 하고 지냈었는데, 할리우드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살게 된 집에서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사실을 알게 된 거지. 당시 불과 5주 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지방 검사와 범죄자가 현장 검증을 위해 그 집에 온 적이 있었다고도 해.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그녀는 당시에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다녔었다고 말하기도 했어. 루디 알토벨리에게서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존스라는 배우를 소개받았는데, 남친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올리비아는 헤어지자고 말해.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집으로 찾아와 폭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얼마 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는 지울 수밖에 없었대. 이 모든 일이 어린 나이에, 그것도 10대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어져? 이 외에도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하도 말을 걸어대는 통에 광장 공포증에 걸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너무나 큰 명성과 함께 어린 나이에 그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겪은 탓인지 막 스타덤에 오른 10대 시절의 올리비아 하세는 비행을 일삼는 시절을 보내기도 하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해 춤을 추고 어른들을 조롱하는 모습이 매일같이 언론에 오르내리곤 했어. 당시 한 영국 기자가 올리비아에게 "난 당신처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15살 소녀를 본 적이 없다고 하자 "왜요? 있는데?" 라고 대꾸했대. 그녀의 비행은 사생활에 그치지 않고 커리어까지 이어지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쏟아지는 굵직한 배역의 러브콜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했는데, 고전 명작의 반열에 오르는 트루고릿은 존 웨인이 뭐라고 하면서 깠고, 리처드 버튼의 상대역이었던 천일의 애는 별 이유도 없이 거절했어. 할리우드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려 했던 명 제작자도 그녀의 비행에 두 손을 들고 포기했을 정도였어. 이렇게 10대 올리비아 하세는 라이징 스타가 된 부담감으로 불안, 반항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인 톱스타로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좋은 제안들을 허비하는 사이, 그녀를 향한 평가도 점점 추락하면서 단역에 가까운 위치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당시 그나마 비중이 클 땐 폭망작이 되기도 있었어. 그리고 그녀의 결혼 생활도 순탄지 않았던 걸까? 3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도 눈여겨볼 만한 서사가 담겨 있더라고. 1971년에 유명한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인 틴 마틴의 아들인 딘폴 마틴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한 이유가 다른 남자들과 달리 자신의 몸에만 관심이 쏠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자신의 눈 색깔을 맞춰보라고 시험했을 때 유일하게 맞춘 남자였기 때문이라고 퍼진 일화는 유명하지만 동시에 카더라더라고. 둘 사이에선 1973년 아들 알렉산더 마틴이 태어났고, 이듬해에는 공포영화 블랙 크리스마스가 개봉되는데, 이 영화는 당시 평범한 반응을 얻었지만 세월이 흘러 재평가받으며 로미오와 줄리엣 다음으로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히기도 한 작품이야. 1977년엔 로미오와 줄리엣 감독의 TV 미니시리즈 나자렛 예수에서 성우 마리아 역을 연기했는데, 그녀의 동안 외모가 걸림돌이 되기도 했어. 1978년 나일강의 죽음도 조연이라 분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좋은 필모 중 하나로 꼽혀. 같은 해 그녀는 첫 번째 남편 딘폴 마틴과 이혼을 하고 1980년에 일본의 가수 후세 아키라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일본인 남편과 결혼했던 영향이었을까? 일본 가네보 화장품의 모델로도 장기간 활동하기도 하고, 1982년에 호주 공포영화 터키슛에서 주연을 맡기도 했어. 1983년엔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맥스 후세가 태어나고, 1987년엔 그녀의 첫 번째 남편 딘폴 마틴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 일을 겪는데, 당시 올리비아는 크게 충격을 받았어. 1989년에 남편 후세 아키라가 미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고, 올리비아 본인이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는데 반대하면서 결국 두 번째 이혼을 선택하게 돼. 80년대와 90년대는 다양한 영화와 텔레비전 작품에 출연하면서 그녀는 크고 작은 역을 통해 꾸준히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 1991년엔 현 남편인 가수 겸 배우 데이비드 아이슬리와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 1993년 둘 사이에 예쁜 딸도 하나 태어나는데,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엄마 눈을 꼭 닮은 인디아 아이슬리야. 2003년에는 마더 테레사에서 테레사 수녀 역으로 출연하는데, 이때 딸 아이슬리도 테레사 수녀의 아역으로 데뷔하게 돼. 출연 당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모가 여전해서 실제 테레사 수녀의 외모와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놀라운 건 더 늙어 보이게 하려고 장시간 특수 분장을 한 거였대. 이후 딸과 함께한 작품이 또 하나 있는데, 2015년에 개봉한 영화 관종에 모녀 사이로 함께 출연했고, 이 작품은 올리비아 하스의 가장 최근 연기와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기도 한데, 로미오를 연기했던 레너드 와이팅과는 부부 사이로 출연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47년 만에 재회였다지. 2022년 12월 두 사람은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10대의 자신들 의사와 상관없이 나체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5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2023년 5월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적 선정성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일도 있었어. 그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마더 테레사 영화 촬영 때였는데, 당시에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 2008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양쪽 유방 절제술을 받았고, 10년간 완치된 줄 알고 지내다가 2018년에 유방암이 재발해서 사망 직전까지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 와중에 같은 해 7월 섭식장애, 성적학대, 파산 등 어려웠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녀의 자서전 발코니에 선 소녀를 출간했어. 배우로서의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그녀는 2024년 12월 27일 73세를 마지막으로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어. 오늘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줄리엣으로 남을 올리비아 하스에 대해 이야기해봤어. 배우 생활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타이틀이 지겹기도 했겠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줬기 때문이겠지. 오늘 이야기가 그녀를 조금 더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해외 유명인 근황이나 이슈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말고. 그럼 행복하게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 안녕. You know you love me. XOXO. Gossip Girl.